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70살 노모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을 찾아가 병원비를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작 라면 한 봉지를 내밀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그 봉지를 열어본 어머니는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이른의 아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서리를 맞은 듯 하얗게 변해버린 할머니, 오랜 세월 굽어진 등은 이미 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지팡이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밭대기와 닭 몇 마리의 의지에 살아온 그녀. 나이가 드니 모아둔 돈은 없고 병마만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가슴 통증은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동네 보건소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까지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 있을까요? 달걀과 채소를 팔아 손에 쥐는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아들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한때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 시골을 벗어나 서울에서 좋은 여자와 결혼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민준은 마지막 기댈 곳이자 평생을 바쳐 키워낸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민준을 찾아가기 위해 첫 차에 몸을 싣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길가 풀잎에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일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나서며 할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엄마 사정 좀 알아주면 좋으련만. 버스는 몇 시간 동안 덜컹거리며 달렸고 정오가 되어서야 민준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집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곱게 화장한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멋쩍게 손을 매만졌습니다. 내가 민준이 좀 보려고 집에 있니?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방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냈습니다.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데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더구나.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민준이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 여기까지 말하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특히 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병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비 달라고 하시네요. 그 차가운 한마디가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말에 목이 꽉 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셔츠 차림의 민준이 스마트폰을 든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또 편찮으세요? 그냥 시골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돈도 덜 들 텐데 서울은 비싸기만 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수술해야 한다더라. 안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냥 수속 밟을 돈이라도 조금만. 민주는 인상을 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아파트 할부금도 내야 하고 지훈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며느리 서연이 더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있는 밭이라도 파셔서 보태시지 그러세요? 이제 저희도 저희 가정을 꾸려야죠. 자꾸 이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밭을 팔라고? 조상님께 물려받은 평생을 의지해온 그 땅을 말인가.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뭐라 입을 떼기도 전에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봉지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저희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 봉지를 받아드는데 그 먼 길을 달려오며 품었던 기대와 희망이 고작 몇백 원짜리라면 몇 개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참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을 감추려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고 아들 민주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시외버스에 앉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라면 봉지는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른의 노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잿빛 하늘에는 구름만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라면 봉지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이라도 때우려 봉지를 뜯는 순간 봉지 밑바닥에 끼워져 있던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꽤 두툼한 돈다발과 함께 급하게 쓴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앞에서 대놓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세요. 이 돈으로 꼭 치료받으세요.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쪽지를 읽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내 때문에 떳떳하게 드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은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는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고 마지막 햇살이 그녀의 백발을 비추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가족 간에 숨겨진 갈등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고 눈물과 풍파로 가득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작은 시골집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앉아 앙상한 손으로 돈 봉투를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지폐가 위로이자 희망이었고 청춘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뒤늦게 건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아들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몰래 돈을 줘야만 했던 현실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 어렸을 적을 떠올렸습니다.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온 장터를 누비며 장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땡볕이든 비바람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발이 퉁퉁 부어 늦게 돌아왔지만 아들이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아들만 성공한다면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마치 낯선 사람에게 구걸하듯 몰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흐느끼다 말고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게 어디냐. 원망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도립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들은 할머니의 심장병이 심각해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얘기를 듣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준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복잡한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있자니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둘째 딸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민준과 달리 수진은 가까운 동네로 시집을 갔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아도 늘 엄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자주 들러 밥도 해주고 옷도 지어주곤 했습니다. 수진에게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돈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갔는데 없어서.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도립병원에 좀 와 있다. 수진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내가 지금 바로 갈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엄마를 발견한 수진은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진작말 안 했어? 순자 할머니는 걱정을 감추려 애써 웃었습니다. 너까지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지.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다. 그 말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가 아픈데 자식이 걱정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수진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박한 성품의 사위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잘 모셔.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고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딸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온 마음을 다하는데 더 잘 사는 아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동분서주한 끝에 수진은 겨우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동안 수진은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고 한 숟갈 한 숟갈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너 같은 딸을 둬서. 수진은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우리 곁에만 있어줘. 그런데 순자 할머니의 수술 소식은 금세 민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다 수진이 엄마의 베개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민준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락했잖아. 잊었어? 그날 엄마가 오빠가 준 돈 봉투 몰래 들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쯤 수술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끼리 다투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꽉 쥐는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사랑했지만 아내와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병상에 약하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니 양심의 가책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병원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자신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아픈 마음을 애써 감췄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성애야말로 가족을 잇는 유일한 끈이며 그것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해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퇴원했습니다. 매일 저녁 툇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곁에 있는 딸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민준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코 무정한 아이는 아니며 단지 상황에 얽매여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입원한 사이 아들 민준의 집에는 이미 거센 폭풍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며느리 서연은 남편이 몰래 어머니에게 돈을 줬을 거라 의심하며 날마다 남편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했던 젊은 부부의 집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이제부터 닥쳐올 것엔 풍파는 온 가족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퇴원해 고향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민준의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서연의 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날 어머니 오셨을 때 돈 드렸죠? 민주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날은 라면만 좀 챙겨드렸잖아. 서연은 믿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도립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요. 당신이 안 줬으면 누가 줬겠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밥그릇을 쥔 손에 들어간 힘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닥쳐올 아내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온 그에게는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몰래 어머니한테 돈을 줬다, 이거죠? 부부가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편찮으신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잘났죠.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고. 그럼 이 집은요? 우리 지훈이는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외가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린 누가 도와주는데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연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저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늙은 부모는 돌볼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 돈 봉투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셨을 모습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습니다. 한쪽은 낳아주신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와 자식. 그는 어느 쪽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순자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술 후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 몰래 돈을 줬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워 재구실도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웠고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며느리도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가족이 화목하기만을,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던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딸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걱정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 오빠 민준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렇게 살면 속이 얼마나 상할꼬. 수진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들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돈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수술도 못 받았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다. 하지만 너희 남매가 서로를 탓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길 바랄 뿐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끝없는 사랑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아려왔습니다. 얼마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순자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고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바람 쐬러 왔다는 핑계였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온화한 모습을 보며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이 줬을 돈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도립병원에서 심장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돈이 꽤 많이 들었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무사히 넘겼다. 서연은 곁눈질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물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민준 씨겠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대부분 저희 부부가 마련했어요. 그 말에 서연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돈을 줬을 거라 확신했는데 수진의 말을 들으니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 할머니는 홀로 등유 등잔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심장보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더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가족의 균열을 메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말까? 할머니가 고요히 앉아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민준이 또 다른 부부싸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서연은 의심과 분노를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집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가족 모두는 혈연, 효도, 그리고 무심함의 대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짧은 귀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서연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식사 자리에서 오갔던 의미심장한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수진 혼자서 그 큰 수술비를 감당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돈 얘기를 할 때마다 당황하던 남편의 모습은 그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주는 옷도 갈아입기 전에 자신을 쏘아보는 아내의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날 어머니한테 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 침묵은 서연에게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분노로 목이 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당신도 이해해줘야지.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겠어. 그럼 이 집은요?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어리고 아파트 할부금도 아직 남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줄 마음이 생겨요? 민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야. 날 키워주신 분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짐까지 우리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요? 부부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걱정과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엉망인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금귀걸이 한 쌍을 몰래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는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맹세는 쓰디쓴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요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갈등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이면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올라가서 그 애들이 싸우게 만들었구나. 그 말을 들은 수진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탓이 아니야. 아프면 치료받는 게 당연하지. 잘못이 있다면 그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 가정이 평안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늙어서 언제 갈지 몰라. 너희가 갈라서는 게 제일 무섭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어느 날 오후 밭에서 채소에 물을 주던 순자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들 민준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 마음고생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잘 모실게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몰래 해야만 하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이 숨어 살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 다시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는 길에 이웃들을 붙잡고 돈 문제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수진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다는 칭찬뿐이었습니다. 수진 씨 같은 딸이 요즘 어디 있소? 그 부부가 참 착해. 어머니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그런 말을 들을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일에 남편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무거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희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안다. 나도 누구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옆에 앉아있던 수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드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아요. 계속 숨기면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압박감에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보살핌이 필요한 늙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아내와 자식. 그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래전 함께 사업을 했던 친구에게 빌렸던 돈이 갑자기 문제가 되어 민준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돈은 아내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막 수술을 마쳐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는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냈던 돈 봉투, 어머니의 너그러운 눈빛,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이기심과 혈연, 책임감과 사랑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대담한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방 안, 노란 불빛 아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당신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당신이 아직 날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 좀 들어줘.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온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반쯤은 도전적으로 반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말해봐요. 뭘 그렇게 숨겼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민주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날 어머니한테 돈 드렸어. 하지만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했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고백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숨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당신한테 나는 아내예요. 아니면 그냥 이 집에 사는 그림자예요. 민주는 고통을 억누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하며 날 키우셨어.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만약 그때 내가 외면했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지훈이는요? 당신이 어머니 걱정하는 동안 우리 빚은, 우리 어깨 위의 짐은 누가 걱정해 주는데요?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또한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동의해달라고 애원하진 않을게. 그냥 이해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되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야. 언젠가 어머니가 눈 감으셨을 때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방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준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모든 대화는 아들 지훈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어린 지훈이는 집안을 뒤덮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빠와 엄마가 싸울 때마다 겁을 먹고 방구석으로 달려가 곰 인형을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겁먹은 눈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은 아들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을 재운 뒤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런 말 마라. 내가 살아있는 건 다 너희 덕분이다. 나는 그저 너희 부부가 나 때문에
싸우지 않기만 하면 된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수진도 여러 번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자책하지 마.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야. 엄마는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순자 할머니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얘야, 어미 마음이 어떻게 너희가 갈라서는 걸 보겠니?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지킬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시집간 딸인 자신이 그 몫까지 해내리라고. 어느 날 수지는 예고 없이 서울에 있는 민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동생을 본 민준은 놀랐습니다. 수진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수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는 죄책감 속에 살게 할 수 없어. 오빠가 형님이랑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질 거야. 방에서 나온 서연은 신우이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요? 저한테 아내 노릇 가르치러 왔나요? 수지는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굴 가르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랑 오빠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남은 날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손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자식들이 자신처럼 등을 돌리기를 바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자존심과 현실적인 걱정은 여전히 견고한 벽처럼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침묵을 보며 다가가려 했지만 또다시 화를 낼까 두려워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대화가 시작이라는 점에 작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적어도 수진의 말이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테니까요. 한편 고향집에서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홀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대신해 서울까지 다녀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도로 위를 스쳐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식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이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지리라 생각했던 그때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도립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던 중 합병증이 의심되니 즉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갔고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남편이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던 서연의 가슴에도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움켜쥔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림길 앞에 놓였습니다. 그 길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차가 질주했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합병증이 의심되니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등이 굽어버린 그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안심시키셨는데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감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퉁퉁 부은 눈. 오빠를 보자 수진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지금 응급실에 계셔.
의사는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아직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응급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초, 1초가 흐를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지인에게 잠시 맡기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단단하고 무심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절망한 작고 연약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눈에는 분노 대신 같은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어쨌든 서연은 와주었고 어머니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 끝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절대적인 안정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모아 쥐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들어간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는 약한 숨을 내쉬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살아있는 건 다 너희 덕분이다. 민주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제발 저희 곁을 떠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수진과 서연을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서로 아끼고 더는 싸우지 않기만 하면 된다. 가족이 화목한 게 나한테는 최고의 약이다. 그 소박한 한마디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어려움, 돈 걱정만 하느라 늙고 약한 시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번갈아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연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과일을 깎고 죽을 쓰고 가끔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순자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던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없으면 네가 민준이랑 지훈이 좀 잘 챙겨다오. 서연은 깜짝 놀라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앙상한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덮었습니다. 나는 네가 속 깊은 아이라는 걸 믿는다. 네가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그 애를 이해해 주거라. 맏아들이면서도 마음이 여린 아이야. 아내가 곁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짐이 아닌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펜주름 하나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남편이 등을 돌리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의 달라진 눈빛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에는 더 이상 냉기가 아닌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순자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곧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치료비 청구서에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복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들고 있는 남편을 본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적금 깨서 보탤게요.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고마워하는 눈빛과 한결 편안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혈연의 소중함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낯선 남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굳은 얼굴로 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오래전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였습니다. 민준 씨,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빚 갚으세요. 안 그러면 나도 더는 못 참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처음 듣는 남편의 비밀스러운 빚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민준의 굳은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은 낯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당신이 빚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갚든지 아니면 험한 꼴 볼가고 하든지 결정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채권자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며 의심과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나한테 숨긴 거예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서연아, 그게 낯선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당신 아내는 당신이 빚진 것도 몰랐나 보네. 당신 나한테 2억 원이나 빚지고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 말은 서연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분노, 서러움, 두려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쏘아보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일을 숨길 수가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형님, 무슨 일이에요? 시끄러운데 엄마 쉬셔야 해요.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삼키고 민준을 이끌어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채권자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나는 당신들 부부싸움에 관심 없어.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의 구둣발 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아프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온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셈이에요?
민주는 피가 나도록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섣불리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수습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니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지는 오빠와 형님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돌렸고 민주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곁에 있어줘.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오빠를 보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병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권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새벽녘 서연이 커피를 들고 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걱정시키고 화나게 할까봐 무서웠어. 어떻게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어. 서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화나는 건 당신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숨겼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뭘 더 지킬 수 있겠어요. 민주는 목맨 소리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서연은 지치고 초췌해진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부부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동안 병실에 누워있던 순자 할머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수진을 불러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오빠한테 무슨 일 있니?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걱정 마. 무슨 일이든 제가 오빠랑 같이 해결할게요. 엄마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오빠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뜻밖의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민준 씨, 빚 문제 다 들었어. 지금 우리로서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진은 조용히 형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어쨌든 민준 씨는 이 집의 맏아들이잖아. 지금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야. 수지는 놀라서 형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분노하던 형님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의 눈에서 이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뜰 오래된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보탬이 될 거예요. 형님도 조금 보태주시면 같이 오빠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적금을 깰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민준 씨가 다시 일어설 기회는 줘야지. 그 순간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기만 했던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앙상한 손을 잡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민주는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큰 빚을 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얘야,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은 잃으면 안 된다. 내 곁에 아내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 엄마가 있는 한 너는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야. 그 말은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민준의 어두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겨우 한숨 돌리려던 그때 채권자는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민준의 회사까지 찾아가 상사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의 직장 생활마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폭풍이 가족의 희미한 희망마저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 회사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친한 동료 하나가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어떤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부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부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철 하나를 책상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개인적인 사정에는 관심 없지만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소.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 자리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직장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한쪽은 병든 어머니, 다른 한쪽은 산더미 같은 빚, 이제는 실직의 위기까지 모든 길이 막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과 수진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본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서연은 남편을 복도로 끌고 나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채권자가 회사까지 찾아왔죠?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당신과 수진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이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간 동생과 상의해 적금과 동생의 쌈짓돈을 합쳐 남편을 도우려 했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으로 나온 수진이 대화를 어렴풋이 듣고는 경악했습니다. 오빠, 회사까지 찾아오게 만들었어? 민주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오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모아둔 돈 전부 다 뺄게. 형님도 돕기로 했으니 이걸로 우선 막아. 대신 오빠, 약속해. 이번 일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어머니 걱정시키는 일 없게 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약속할게. 다시는 너희와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을게. 다음 날 서연은 조용히 은행에 가서 몇 년간 부부가 악착같이 모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출금 전표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돈다발을 민준의 손에 쥐어주며 서연은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나와 수진이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민준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이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돈과 합쳐
민주는 겨우 빚을 갚을 돈을 마련했습니다. 채권자 앞에 돈을 내려놓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이번엔 이걸로 끝나지만 다시는 함부로 빚지고 다니지 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자존심을 핥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삼켜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 아내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몇 배로 노력해서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이런 폭풍 같은 상황을 모른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잠에서 깬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얼굴이 많이 상했다. 무슨 일 있니? 민준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늙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 너희가 서로 아끼고 헤어지지 않는 거다. 그 당부는 바늘처럼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둘이 남았을 때 순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고맙다, 얘야. 서연은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못된 말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오빠랑 같이 어머니 끝까지 모실게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풍파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결국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가 이유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은 병원 복도에 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징계 통보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직 처분 통보서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두 손. 빚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서연은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돈도 잃고 직장도 잃었어.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서연은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빚 문제부터 가족 갈등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없이 가여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에겐 아직 가족이 있잖아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와 지훈이가 당신 곁에 있고 어머니도 당신이 필요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에 있던 순자 할머니는 밖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수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내 오빠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게 틀림없구나.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너희를 더 고생시키는구나. 내가 일찍 갔더라면 너희 짐이 좀 가벼워졌을 텐데.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우리한테 유일한 기둥이야.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닌 오직 가족의 사랑과 화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병원 창가에 조용히 앉아 힘없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잠시 일을 쉬고 어머니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건 어때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민주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시에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네, 시골은 힘들겠지만 우리에겐 땅도 있고 이웃도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빚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진과 상의했습니다. 오빠의 말을 들은 수진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고향은 가난해도 정이 넘치잖아. 오빠가 돌아오면 다들 도와줄 거야. 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나아갈 방향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병상에 둘러앉았을 때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어머니 곁에서, 수진이 곁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날 밤 병원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순자 할머니의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몇 주 후 건강이 조금 안정되자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함께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짐을 정리해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익숙한 시골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논과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민주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채소를, 어떤 이는 생선을 들고 왔습니다. 고향의 순박한 인심의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닭장을 고치고 읍내시장에 팔 작물을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남편의 의지를 보고 점차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저 너희가 서로 아끼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의 원망은 사라지고 따뜻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려던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낯선 종이 한 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명의의 땅이 다른 사람과
분쟁에 휘말려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거센 풍파가 이제 막안정을 찾으려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가져온 소송장을 받아든 가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장에는 먼 친척뻘 되는 박씨 아저씨가 오래전 돈을 빌려준 것을 근거로 순자 할머니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예전에 돈을 빌리신 적이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대학 다닐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었다. 돈이나 땅으로 갚겠다고 차용증도 써줬지. 하지만 나중에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았고 그 사람도 받았다고 확인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등짐을 지고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으셨던 그 시절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빚의 무게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이 메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땅을 뺏으려는 속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은 지켜야 해요.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잖아요. 민주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민주는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국도변에 자리한 그의 집은 번듯한 대문과 높은 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민준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지. 시끄럽게 만들 생각 없으니 순순히 땅만 넘기면 조용히 끝내주겠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빚은 다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실 권리 없습니다. 박 씨는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자네 어머니 자필 서명이 있는 차용증이야. 법정 가면 이게 증거가 될 걸세. 민주는 누렇게 변한 종이를 보았습니다. 서명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돈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땅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곳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으십니까?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거야. 서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인정 같은 소리 집어치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그 땅을 잃게 되면 그냥 내가 덜 갚은 빚을 마저 갚는 셈 치자. 너희는 이 일로 원한을 품지 마라. 안 돼요, 어머니. 민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땅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건 부모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제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고 서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민주는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오랜 친구가 젊고 열정적인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빚을 갚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 것을 본 증인을 찾는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이웃집 할아버지께 돈을 건네며 박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이웃집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는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총명했습니다.
민준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기억나고 말고 내가 자네 어머니 돈을 그 사람한테 여러 번 갖다 줬지. 다 갚았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차용증 찢어버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군. 민주는 기쁨에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세요. 어머니의 땅을 지킬 유일한 기회입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 댁을 나섰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또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결연한 눈빛으로 뛰어다니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아들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민준이가 마음이 여려서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 덕분에 든든해졌구나. 서연은 놀라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때는 무심했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등잔불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 이웃집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자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 모자를 버리지 않았구나. 땅을 지키게 되면 나는 너희가 앞으로 서로 아끼고 화목하게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가 아닌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 씨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온 마을이 수군거렸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법정 앞에 서게 되더라도 어머니의 명예와 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박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지만 어떤 이는 빚지고 안 갚으니 저런 꼴을 당하지. 서울에서 쫓겨나더니 이제 땅까지 뺏기게 생겼군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침묵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작은 시골집 안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냥 포기하자. 그 사람이 원하면 땅을 줘버려라.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상처받는 건 못 보겠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제가 나중에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땅을 잃는 것보다 너를 잃는 게 더 무섭다. 그 말에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돈과 현실적인 부담만 생각하며 혈연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남편과 함께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증인석에 설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법정에서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민주는 감격에 찬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날,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작은 시골 법원이었지만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박 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낡은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피고석에는
민준과 서연, 수진, 그리고 중요한 증인인 이웃집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판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았으니 법에 따라 땅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박 씨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이어서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떨렸지만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미 모두 갚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이 있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박 씨에게 여러 번 돈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다 갚았을 때 차용증을 찢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는 빈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때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로 어머님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직접 어머님과 함께 돈을 들고 할아버님 댁에 찾아간 적도 여러 번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화살처럼 박 씨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더듬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원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박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박 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도 흐느꼈고 서연은 남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순자 할머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들어오는 자식들을 보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나는 땅이 아니라 너희의 이 마음을 얻은 거야.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원망과 오해는 사라지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날 믿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이 모든 시련 덕분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정겨운 귀뚜라미 소리와 은은한 달빛 아래 민주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마을은 며칠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가족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도 박 씨의 탐욕을 탓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족에게 이 승리는 단순히 땅을 지킨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함께 뭉치면 어떤 불의와도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어른이 다 되었구나.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셨을 게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잘 모실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이겨낼게요.
서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따뜻한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시골에서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함께 텃밭을 유기농 채소밭으로 바꾸고 닭과 물고기를 키우며 작은 농장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으로 농장을 관리하자 곧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판로를 알아보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자식들을 보는 것이 순자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기침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식사를 준비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가족은 황급히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아직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요.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과 수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시련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민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유기농 채소 판로를 뚫었고 마침내 한 친환경 식품 매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수확물을 실은 트럭이 마을을 떠나던 날, 민주는 벅찬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우린 할 수 있다니까요. 수진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랑 형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힘든 노동 속에서 서연은 남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는 남편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던 나약한 남자가 아닌 진정한 가장이자 아들, 그리고 오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가 서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네가 처음에는 나를 많이 미워했을 테지. 하지만 이제 보니 너처럼 효심 깊은 며느리도 없구나. 민준이 곁에서 버텨줘서 고맙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모든 벽은 사라지고 따뜻한 모정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들을 공무원이라 밝히며 민준의 농장이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진박 씨가 앙심을 품고 꾸민 지심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동생을 바라보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개 유기농 농장이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박 씨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저희는 정직하게 농사짓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부엌에서 달려나온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문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직 순자 할머니만이 의자에 앉아 아들에게 힘을 주려는 듯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밭을 샅샅이 뒤지며 흙과 물, 비료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기록을 계속했고 한 명은 민원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농장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모든 샘플을 가져가 검사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결과든 투명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조사관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은 샘플을 챙겨 차갑게 돌아섰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민주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 우리가 떳떳하다면 누구도 우리를 계속해서 해칠 수는 없을 거야.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야.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가족이 한마음이면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단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거봐,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데 누가 그렇게 악랄하게 모함했담. 사람들의 칭찬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과 수진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다. 너희는 그저 지금처럼 착하게 살면 된다. 민주는 배우에 박씨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더는 그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준의 농장은 점점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도시의 큰 유통업체에서도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땀과 눈물로 번 첫 수입을 손에 쥔 날 민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돈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이 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진정한 가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원망과 현재의 이 순간을 비교하며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황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도 아이를 업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 환한 불빛과 기계음 속에서 민주는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했던 날들부터 라면 봉지를 들고 눈물 흘리며 돌아오시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처럼 흐느끼는 남편의 모습에 그녀는 어머니는 이겨내실 거예요. 우린 믿어야 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통곡했고 서연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순자 할머니는 창백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곁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너희가 서로 아끼고 뭉치는 법을 배웠으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며 모든 시련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고요한 시골의 밤, 집안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고비를 넘긴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병원이 아닌 정든 집에서 바람 소리와 흙냄새를 맡으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 또한 아이를 돌보면서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세 사람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 다만 너희는 기억해라. 땅이나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민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효도를 다했다. 정직하게 살고 내 아내와 동생을 아끼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수지는 오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서연도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대신 민준 씨와 지훈이를 잘 돌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자식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았던 그녀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관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 수지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농장은 점점 번창했고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집에 안 와요? 민주는 목이 메었지만 아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늘 우리 지훈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가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할머니도 웃으실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내, 동생과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철부지였을 거야. 가장 힘들 때 나를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게 바로 가족이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의 밤. 한편에 인생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땅과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정은 영원하다는 말은 자식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병원비를 빌리러 갔다가 라면 한 봉지를 받아들었던 70살 노모의 이야기는 결국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남기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과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만이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돈과 성공에 쫓겨 늙은 부모님이 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그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한 번 떠나시면 아무리 후회해도 늦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눈물겹지만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